아마 21세기 전반부를 국제정치학에서 볼 때 가장 큰 특징이라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자 대결 국면일 겁니다. 중국이 미국 보고 있느냐 하면서 펑 한 발 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인데 이정훈 의원, 네. 둥펑, 네. 동쪽 바람이죠? 네, 동풍이죠. 동풍 21인데 저거는 이제 ASBM, 그래서 Anti-Ship Ballistic Missile, 즉 우리 보통 탄도미사일은 지상을 향해서 쏘는데 저거는 대형 함대가, 즉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함대가 왔을 때 쏴서 함대를 경멸시키는 미사일입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기동 전단이, 항모 전단이 서해나 또 남중국해, 동중국해 가까이 오는 걸 텐데 그걸 의식해서 저걸 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어제 CCTV가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거든요. 자, 이게 둥펑 21 알파벳 D였습니다. C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C였는데 몇 달 전엔 D, 다음 알파벳 C 다음에 있는 D를 공개했거든요. 이렇게 그 21 계열이 쭉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미국 보라 이거죠. 예. 하나하나 공개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미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다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다 개발해 놓은 건데요. 네. 저게 이제 대략적으로 중국의 접근권 안에 가까이 오는 남중국해까지, 거기까지 가까이 오는 데를 타격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접근, 이거를 제한하는, 그거에 경고를 하는 그런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저 미사일, 둥펑 21C나 그리고 저거보다 사거리가 약간 적은 둥펑 15, 약 600에서 900km 정도 되는 사거리 있는 게 둥펑 15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은 그걸 가지고 요격을 하겠다고 한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하나 둘씩 공개하는 건 그냥 대단한 심리전이나 기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일련의 작업을 중국이 시작했다는 건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 세계 미사일 기술을 리드하는 거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유럽 등등인데요. 그쪽 나라에서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대함 크루즈 미사일은 만드는데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을 속도로 매우 빨리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그 기술이 안 돼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함대 공격용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저게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이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는 할 수 있는 기술을 내서 만들다 보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주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중국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CCTV 화면은요. 제주도에는 한 성당에서 있었던 살인사건, 중국인이 자행했던 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그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 특히 이제 제주도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주로 질문을 했는데 외교부 장관에게 어떻게 좀 해봐라. 비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과 이 문제 협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 국회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제주 경찰과 중국 공안이 같이 중국이 밀집 지역에 순찰에 돌면서 이 범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즉각 중국 정부하고 논의하셔야 될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중국 정부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제주도하고도 또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중국 사람들의 그 관련된 폭행 사건이나 범죄가 많기 때문에 중국 공안하고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윤병세 장관께서 좀 무심하게 답변을 하셔서, 왜냐면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만약에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관광객들의 안전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좀 파견을 하겠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협의해 볼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치안을 외국인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설령 범죄를 저질렀다 한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치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의 공안하고 같이 해보겠다. 제가 보기엔 좀 난센스입니다. 자, 그런데 난센스 정도가 아니고요. 저거는 좀 얼빠진 장관의 얼빠진 의원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국가 주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법권입니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 한 2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기생관광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본 경찰이 서울에 와서 치안권을 행사하겠다면 대한민국에 받아들이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일본 요코하마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 LA도 가면 차이나타운, 유럽에 가면 다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중국인이 70%고 차이나타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중국 공안이 가 있습니까?
이 주권을 생각하셔야지 장관이 저렇게 쉽게 답변하고 지금 제주도는 지금 비자로 풀어야 할 문제를 중국 공안으로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저런 얘기를 던지는 국회의원하고 저걸 받는 장관하고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일단 지역구를 제주했던 의원은 좀 간절한 마음에 했을 것 같고 예.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무심하게 답변한 거죠. 어떻게 일단 보면. 예. 대체로 특별한 답변을 할 것이 없을 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런 뜻이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할 때요. 우리 조선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는가? 우리 스스로 경찰력이 없어가지고 일본 헌병이 들어와서 경찰을 대신하라고 하면서 헌병 정치로 가다 망하는 겁니다. 네.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가 헌병난 나라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할 의지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치안권을 양보한다니 그 치안권 다음에 양보하는 게 뭡니까? 그다음에 군사권을 양보하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저런 걸 받아들이고 아무리 섣부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네. 결국 식당에 가서 중국인 관광객이 야 내가 가져온 술을 좀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네. 왜 안 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식당이 자기가 가져온 술을 마시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돈을 대신 받습니다. 그걸 카이핑 페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냐면은 여기에서 술을 네가 마신 그 비용 여기서 이 술병을 딴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개 1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그걸 알았더라면 네. 야 우리는 한 5만 원 받겠다. 대신 네. 여기서 따라.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네. 무작정 안 된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왜 한국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갈등이 점점 더 확대돼 가지고 이렇게 심한 폭행 사건으로 번지게 된 건데요. 중국 공안을 직접 데려오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 경찰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런 중국의 문화적인 차이 이런 네. 것들도 좀 서로 교육을 하고 또 중국의 관광객한테도 교육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범죄 불필요하게 서로 마찰하는 그런 범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아름다운 섬 제주도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와서 관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 팔 벌려 환영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건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얼마 전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 공안에 좀 힘을 빌까? 한번 그 생각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찰이 너무 그동안 시위대한테 두드려 맞고 시민한테 행패 다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좀 약해 보였다는 이미지 이걸 제주지사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안은 상당히 중국 사람들도 무서워하거든요. 한국 경찰은 강압적이지 않다. 그리고 모두 다 불구속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강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이렇게 제주도에 있었던 일까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중국하고 너무 이제 결국 교류도 많아지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는데 잘 외교적인 해결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무심하게 답했던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 봅니다. 이번엔 좀 미래지향적이고 밝은 얘기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